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노원구의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보훈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보고와 출연 동의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16차 총 세계사업 4,164만 9천 원으로 공동주택 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고서 3조 주민리더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생활생활 및 공동주택관리 교육 책자 제작과 주민리더 교육 및 컨설팅 전담 인력 위촉에 따른 강사료 및 활동수당으로 42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69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의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주민 리더 교육 컨설팅 지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 입주자 대표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관리 소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공동대 지원과 설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동대표 이제 우리가 이제 동대표 교육입니다. 아, 동대표. 예, 예. 그러면 그 입주자 대표 회장 말고 각 동의 대표들을 말하는 겁니까? 예, 예. 아니면 입주자 대표 회장만 하는 거야? 아니면 입주자 대표 내에 동대표까지? 동대표. 동대표. 예, 예.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한 1,300명 정도. 사실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아마 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파트가 많고 또 아파트 단지가 지금 현재 예전에 우리가 느끼던 일반 단지, 일반 뭐 입주자 대표의 동대표 수준이 아니고 거의 그 아마 요즘 매스컴에 돌아가는 그 노조 쪽에 가까워지려고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런 주민 리더 교육, 컨설팅 지원 이런 거 물론 10번도 더 해야 되고 어떤 우리가 뭐 아파트 그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 내용을 좀 지금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서 그 입주자들이 아마 동대표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장이 그 어떤 내가 그 어떤 권력을 가진 걸로 느끼지 않고 아파트를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뭐를 이뤄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입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지난 2년 동안도 이 부분을 아파트 교육을 할 적에 기왕이면 지금 현재 뭐 어떤 많이 100%보다 입주자 대표나 동대표들이 의식이 좀 격상돼한다는 것 때문에 교육비를 더 편성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은 거야. 지금 현재 아파트 내 입주자 대표와 상가와의 관계, 뭐 또 지금 현재 경비원들이나 필수 노동자와 입주자 대표와의 관계, 뭐 산재에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저기 지금 뭐 장충금부터 시작해서 많이 잘못 사용하거나 아니면 오류를 일으켜서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교육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는 이 교육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특별한 아이템을 더 구성을 하시고 또 새로운 어떤 모색을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런 뭐 어떤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교육에 대한 좀 질을 좀 높이는데 좀 부족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해관계가 측면에서 저희 구청에서 해결하는데 한계가 정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용역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공동주택 지원가가 우리 노원구같이 아파트가 많은 부서에서는 노원구같이 고생하는 부서가 공동주택 지원가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다만 이걸 지금 조금 수수방관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게 큰 악재로 온다는 아마 엊그제 또 뭐 몇 개 그 아파트 단지에서 뭐 기득권 때문에 서로 지금 만난이 많이 할 정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조금만 우리가 다듬었으면 안 올 것들이 지금 오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그 큰 이슈가 돼서 지금 그 의회에도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용역을 한번 해서라도 이런 교육을 좀 질을 좀 높이시고 그 공동주택 지원가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 한 단계 업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개인정보 보호라는 입장 이유로 해서 대표들의 전화번호를 안 줘요. 관리소에서 주지 말라고 그랬대요. 대표자들이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럼 개인정보에 속합니까? 그것도? 대표자로 나온 사람들이? 예, 공정주택 지원과장입니다. 예, 그 동대표분들의 개개인은 이제 우리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님 아니 그 입주자 대표가 자꾸 바뀌면서요. 지금 아파트마다 문제가 아까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각 동네 아파트마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오면 동대표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 같이 사는 입주자지만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들의 얘기를 들으려 해도 그들이 회의를 해도 회의하는 것도 우리가 갈 수도 없게 해놓고요. 그리고 회의 시간도 안 알려주고 그런 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소에서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공동주택가에서 그거를 다 해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직원들의 피로도랑 힘든 가정이라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걸로 해결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지역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공동주택 관리청을 만들든지 어쨌든 거기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해서 아파트마다 있는 문제들을 구축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아니면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전문 분야가 아니고 이렇게 순환 근무직이 와서 그거를 많은 민원을 응대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국장님 한번 대부분 이제 뭐 횡령 대입 이런 식으로 여심으로 인한 그런 민원이 와서 그건 또 우리가 공공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더교육 컨설팅 지원이 전체 11회에서 420만 원인데 단지는 259개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은 단지당 들어가는 금액은 별로 많지가 않네요. 회의에 필요한 금액이. 저 이제 공동주택 지원과장 저 이제 책자 제작비가 있더라고요. 예, 비용을 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예, 단지 교육이 때문에 되신가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그 동대표 선출할 때 그 투표 제도에 필요한 사업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 21년도 1월에서 8월까지 8개 단지에 이제 예산이 한 800 정도인데 이것은 아파트에서 신청한
그 단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예, 공동적 지원과정입니다. 먼저 특별하고 후에 이제 결산해서 우리가 지급하게 됐습니다. 아니면은 이 우리가 하고 신청을 해서 받아요? 이게 투표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우리 규정 예산액은 5대 5로 400, 400 이렇게 시하고 구하고의 비율을 잡아놨는데 지금 우리 간주 처리하는 건 지금 300만 원이잖아요. 맞죠? 예, 공동적 지원과정입니다. 이거는 매칭이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 구비는 별도로 받고 시에서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예산을 수시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매칭 사업은 아닙니다. 아, 매칭 사업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규정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한 5대 5로 보통 매칭 사업식으로 하니까 그 예산대로 이렇게 좀 신청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예산 지금 8개 단지도 한 800만 원 돈이 지금 들어간다고 지금 하셨는데 일괄 나오는 거예요? 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이제 시비에서 400만 원이 이제 편성이 작년까지는 이게 시비 사업이었거든요. 네. 시비로 편성이 4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작년 말에 이제 갑자기 시비로 이거 삭감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구비를 추가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구비 예산이 4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시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이 비대면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을 살려야 된다해서 코로나 예산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 12,400, 9,400 해서 저희가 사업을 800만 원을 추진을 했었고요. 또 하겠다는 단지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300만 원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그 시의 뭐 사정에 따라 뭐 그렇다니까 할 수 없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라시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도시계획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경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교통환경부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21년 교통환경부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부 간주처리 예산은 총 2건으로 예산액은 총 4,147만 1,000원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공릉동 북수거리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공릉동 북수거리의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주간 북수거리 상가를 방문한 주민과 야간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북수거리 주차장 조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차장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부 소관 간주처리 능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뢰시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12,2천만 원 넣어가지고 12,2천만 원을 맞춰서 해보려고 하면 용역에 그 성의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현재 좀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릉동 국수거리를 활성화 이제 뭐 아마 명칭이 청년들 뭐 창업센터가 거리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또 특히나 청년들 제일로 불편한 게 주차 때문에 이제 시에서 우리 저 이은주 의원님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환산을 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어떤 이 용역을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안이하게 간다면 그 예산의 어떤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지금 현재 시행 들어가기 계약은 하셨어요? 계약은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면 다시 뭐 더 검토를 하셔서 어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내지 못하면 그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효용성 없이 소모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그 내실 있게 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용역을 하나 하면 용역이라는 게 목적을 두고 가는데 그 어떤 목표를 위해서
광범위하게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거 그냥 꼭 시에서 2천만 원 나온 거에 맞춰서 용역을 간다고 보면 아마 100원짜리 물건을 50원 주고 가져라면 50원치만 가져오지 100원 가져올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좀 뭐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용역이 좀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우리 팀장님 저기 공릉동 공연초등학교 그 등하굣길 지금 경찰서 심의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지금 농경찰서에 교통심의 의뢰를 했고요. 네. 근데 그게 언제 통보왔어요? 저번 주 아마 금요일 정도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이미 경춘선 공원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까지 다 내려와서 진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서 심의가 이게 통과가 안 됐다는 그 뭐 약간 그 자료를 좀 네. 주십시오. 이게 그 학생들 공연초등학교 학생들 80%의 통학로인데 이게 경찰에서 심의가 부결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저는 상상이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공릉동을 철길 경춘선 가로공을 저 가로질르는 통학로이면서 주민들 통행로인데 이런 통학로이면서 주민들 통행로가 지금까지 불법을 자행하게끔 만들어진 그 잘못된 거를 지금 현재 저 중부 사업소나 꿈의 숲 관리공원에서는 아 이거 위험이 있어서 이거 보완해야겠다 해서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이미 지금 현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경찰 심의가 완성이 되면 같이 완성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그 힐링도시국에서는 그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학생들의 통학로를 부결시킨다? 별도로. 이거는 뭐 좀 저는 그 상상이 안 가는 지금 부분이라 네. 여하튼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채균 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도 복수거리 타당성 응역 조사요. 왜 꼭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본 의원이 10년 전에 국수거리에 있는 국수 전문점에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주차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점심시간에는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걸로 2시간 동안. 그걸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노원구의 특화 일정 거리로 육성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데 물론 시비를 가지고 조사 의혹을 하지만 다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빤해요. 근데 이것을 굳이 용역을 해서까지 굳이 면피용으로 이거 면피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 거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 문제라는 거죠. 시행하면 되는데 굳이 시간도 들이지 비용 들이고 가면서까지 용역 조사를 해야 하는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문제까지 합쳐서 그 용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건 뭐 당연하겠지만 지역 주민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부에서 타부에서 또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주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굳이 용역까지 해가면서
그러면 또 그 용역 결과 보고 나올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니에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야간에도 그 타 지역 그 주민들이 아니고 현재 있는 주민들의 그 주차 차량 대수를 주차 연수가 그러면은 지역 주민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거기뿐이 아니라 저 상계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독주택인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걸 보기에는 공동 국수거리 특화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고 내가 볼 때. 왜냐면은 거기에 있는 나대지는 없어요. 거기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른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네, 그렇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만들자 하는 것인데,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굳이 타당성 조사까지 해야 되는가? 여기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신 이치근 의원님도 동감하실 거예요. 복수거리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야간 주차 문제로 겹쳐서 이렇게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하는. 그러니까 예. 다 알고 있어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지역 주민이나 상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다.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당위성을 다 인지하고 있는데 굳이 용역 조사까지 할 거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집행부에서 조사 용역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다 거의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입맛에 맞게 해옵니다. 여기도 그래왔고. 그런데 그것이 마치 관리인 듯이 그 결과는 뻔하고 결과는 나와 있고 결론도 다 알고 있고 다 모든 사람 동감을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시행하면 되지. 네, 그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요. 좀 전에 또 이치근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또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이제 약간 안주책이라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는 그 집행부에서 그 조사 용역을 너무 이렇게 방패막이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유념해서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이경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동감하지 못하는 또 부분도 있어서 제 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주차장 하나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주택가에서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게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하늘의 별 따기식으로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시에서는 또 장려 사업으로 주차장 장려 사업으로 또 많은 지원을 내리고 있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그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 심정을 아마 시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나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그 3년 전부터 그 도시환경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우리 위원님께서 상계 이동 쪽에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도 시에서도 지원하고 구에서도 지원하기로 한 거를 지금 아직까지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단지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해가지고 정말 거기에 주민들이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그런
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마 우리 이경철 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요즘에는 아마 미리 정해놓고 그 주차장을 옛날 같지 않게 용역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땅값도 많이 올라갔고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한 대당 들어가는 금액이 최소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한 면에. 이게 엄청난 이 금액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타당성, 그 용역에 대해서 그런 경제적인 조건과 그런 입지 여러 가지를 미리 그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그 지역에 걸맞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이 용역이 투명성 있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용역비가 제대로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우리 노원구는 국장님도 아시고 우리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파트가 뭐 80% 주거용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 좀 그 도시형에서는 좀 상당히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동네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우리가 그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이 지하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옛날 그 단독주택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많이 들어서 그 안에 상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주차장을 미리 완비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제 와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건데 저는 간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예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저는 주민들의 편의 제공에 있어서 간이 그 제 역할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주차장 같은 거는 해소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 용역이라든지 저희들의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장려 사업인데 오히려 이 부지가 나타나서 시에다가 예산을 올리면은 예산 부족하다고 안 해줘요. 그러면 아예 그 사업을 하지 말든가 주차장 사업을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앞 다르고 뒤 다르고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이런 식으로 정책이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만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은 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의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추진을 해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업을 장려해놓고서는 안 한다? 이거는 정책에 있어서도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